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전이냐 현지 보존이냐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진주시 정촌면의 백악기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가 현지 보존됩니다. 문화재청은 세계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화석 산지의 보존 가치가 크다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문화재청이 진주시 정촌면 뿌리 일반 산업단지 내 백악기 공룡과 익룡 발자국 화석 산지를 현지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가 익룡의 집단 서식지 흔적과 속도가 빨라 희귀성이 높은 육식공룡 보행열 등이 발견돼 학술적 가치가 높다며 보존,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는 점토가 굳은 최일층인데다 산업단지 개발로 집안이 불안정해 보존과 이전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런 불안 요소를 있더라도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성과 회의에서 현지 보존 결정이 난 거죠. 예. 그동안 관련 학계에서는 화석 산지의 현지 보존과 천연기념물 지정을 문화재청과 행정기관에 촉구해왔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시민 모임을 만들어 현지 보존과 지질공원 조성 등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요구해왔습니다. 전 세계에 관련된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더 빛내고 다시금 저희한테 올 수 없는 굉장히 큰 보물이라고 생각들거든요. 진주 정촌 백악기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는 8개 지층에서 보존 상태가 매우 좋고 세계 최고의 밀집도를 보이는 만여 개 이상의 공룡과 익룡 발자국이 발견됐고 4개 지층은 발굴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산업단지 건설공사 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지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적인 보존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창원시 청소 노동자들은 유급 휴가가 없고 휴가를 가게 되면 다른 동료가 자신의 구역을 대신 청소해야 하기 때문에 여름 휴가를 마음 편하게 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창원시와 시의원들이 유급 여름 휴가를 보장해 주는데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제 방은 제가 치우겠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휴식하시며 지내십시오. 창원시의원 사무실 곳곳에 붙어있는 안내 문구입니다. 용역업체 소속 청소 노동자들의 여름 휴가를 보장해주기 위해 7명의 의원들이 사무실을 직접 청소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하는 인사에 저희는 휴가가 없습니다. 4천여 명 되는 휴가 노동자 중에 단 16분만 못 간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메모를 붙이게 된 겁니다. 청소 노동자 유찬선 씨는 지난 15년 동안 제대로 된 여름 휴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꼭 여름 휴가를 가려면 무급 연차를 써야 하는 데다 휴가를 떠나면 다른 동료들이 대신 자신의 구역을 청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객 휴가라는 명칭이 없었습니다. 없고 쓰라고는 했는데 왠지 그게 왜 안 가느냐면 연차를 써야 되니까. 청소 노동자들의 이런 속사정을 헤아려 창원시는 올해 처음으로 청소 노동자 16명이 모두 하루씩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방에다가 제 방은 제가 치우겠습니다. 쪽지를 이렇게 붙여놓고 편히 휴가를 다녀오라는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저희들도 동참하는 뜻에서 또 청소 노동자들의 여름 휴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마다 여름 유급 휴가를 보장해줄 계획입니다.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이 여름 휴가를 갈 수 있게 도와준 창원시의 작은 배려의 시작이 그렇지 못한 기관이나 기업으로 전파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미디어 환경 다변화로 지상파, 특히 지역방송이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방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헌법상 지역민의 지역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폭염이나 한파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각종 사건, 사고나 지역 축제, 지역마다 굵직한 이슈가 있어도 중앙 언론을 통해 다뤄지는 지역은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OTT와 모바일을 통한 정보 소비가 늘면서 지역 방송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분권이 시대적 과제로 논의되는 지금 지역 방송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중앙 언론들의 감시 역할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분권화가 제대로 되게 하는데 지역 방송이 첫 번째 현 시점 역할 수행이 있는 것 같고요. 권한이 강화된 지방 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이 가진 다양성을 지키고 유통시킬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지역에서 생산한 정보를 충분히 지역민들이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처방해 주지 않으면 맛있고 달콤한 정보를 추구할 터이고 정작 지역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반드시 섭취해야 될 정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방송을 포함한 공영 방송의 기본적인 공급 의무를 지키고 지역 정보 접근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과 규정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역의 지상파 방송들, 공영 방송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공급 의무가 있고요. 방송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해서 이런 하나하나의 소중한 매체들을 우리가 방기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방송학회 지역방송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된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방송 위상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연속토론은 앞으로 통합방송법 개정 방안과 지역선거방송 심의와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경남에서 생산된 지역 농산물을 국내 식당에서 우선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경상남도가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로컬푸드 공급, 공공조달 시스템을 마련한 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경남먹거리위원회에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관계자와 생산자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협력 분과인을 운영해왔습니다. 공공기관들은 또 행사 기념품이나 명절 선물 등에도 지역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함양 산삼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전국 사무금융서비스노조가 오늘 함양박물관에서 산삼엑스포 성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국의 기관, 단체, 기업, 금융권의 4만여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국 사무금융노조는 산삼엑스포 홍보와 관람객 유치, 상호교류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대학교가 오늘 컨벤션센터 대강당에서 2018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박사 71명, 석사 289명, 학사 701명이 배출돼 경상대는 1948년 개교 이래 13만 천여 명의 인재를 배출하게 됐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입학해 3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은 윤태욱 씨는 창원의 공작기계업체에 다니면서 학위를 취득해 화제를 낳았습니다. 2019 진주 강주연못문화축제가 오늘 개막해 사흘 동안 진주시 정천면 강주연못 일대에서 열립니다. 오늘 저녁 열리는 개회식과 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내일은 면민체육대회와 노래자랑, 모레 마지막 날에는 무대 공연과 지역가수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이 축제는 경남문화예술원이 주관하는 문화우물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돼 강주연못과 연꽃을 홍보하는 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3회 보물섬 남해 갈화 왕새우 축제가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남해군 고현면 갈화황에서 열립니다. 행사장에서는 새우구이와 죽, 튀김 등이 판매되고 맨손 새우잡기 체험과 초청가수 공연 등도 진행됩니다. 갈화 어촌계는 왕새우로 불리는 흰다리 새우를 양식해 지난해 37톤, 7억 4천만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지난 21일 추돌 사고로 다수의 부상자를 낸 거제 관광용 모노레일이 오는 26일까지 운행을 중단합니다. 거제 관광 모노레일 측은 운행 중단 기간 동안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모노레일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오후 4시쯤 거제 유적공원에서 계룡산 방향으로 가던 모노레일이 3중 추돌해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통영시 미수동 통영해양관광공원 인근 해상에서 17살 A군이 물에 빠져 있는 것을 신고로 받고 출동한 해경이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해경은 A군이 여자친구와 이별한 데 상심해 술을 마시다가 바다에 뛰어든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객들이 벌에 쏘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지난해 벌쏘임 사고 489건 가운데 68%가 8월과 9월에 집중됐던 만큼 벌초나 성묘를 할 때 향수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고 말벌이 경계하는 어두운색 옷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 코엔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의 예상 피해를 점검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최근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수입 품목 확보 대체 방안과 수출 다각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으며 코트라를 비롯한 해외 네트워크 보유 기관들과 협력해 일본 시장의 정보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이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성능 인증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는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로 수만 원의 휴대용부터 수백만 원의 고정형까지 다양하며 초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이나 학교의 구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이 측정기는 별다른 형식 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돼 왔으며 습도를 비롯한 외부 조건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지고 신뢰성이 낮아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시범 개방되는 거제 조도의 유람선 시범 운항 사업자로 조도 유람선이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거제시는 공모에 나선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접근성과 유람선 시설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조도 유람선을 선정했으며 다음 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유람선은 다음 달 17일부터 운항을 시작하고 매주 5일 하루 600명의 관광객을 실어 나르게 됩니다. 고성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19년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총 사업비 400억 원 규모의 고성형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하이면 남동발전 회처리터 10만 제곱미터에 온배수를 활용한 스마트 양식 실험 실증센터 등을 조성해 수출 주도형 발효류와 새우 종자 생산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성군은 추가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해 배우터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